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15%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했죠.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조효정 기자와 이 관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7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갑자기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관세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실은 미국이 EU를 상대로 관세 인상 위협을 했을 때 이게 관세 전쟁 2라운드인가 했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번복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우리 일이 또 되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화요일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한 뒤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제가 이번에 제안한 건 없고요. SNS에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진전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지에 기고한 거기에서도 한국의 그 1,500억 불 그 조선 분야에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큰 어떤 모델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통상 정책의 모델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도 사실 한국과의 이 딜을 유지하고 또 잘 해나가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중요한 것은 반복 개제가 되더라도 이 관세 인상 시점이 뭐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본 부장이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건 관보 개제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냐 아니냐 이 여부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관세 인상은 미국 관보에 개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실무선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에서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관보 개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 관보 개재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다행히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새벽에 대한국 관세 인상에 대해서 자신은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임박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갔었잖아요. 물론 관세나 통상은 이제 외교부나 국무부 이슈는 아니지만 당연히 관세 얘기를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조현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를 마치고 우리 특파원단과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간담회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 외국인들 누구냐라고 했더니 국무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좀 이 타국 그 장관의 특파원단 기자간담회에 상대국의 직원이 들어와 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이번 상황이 좀 엄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 장관 발언 중에 이제 비관세 장벽이 있었는데 농산물 수입 확대나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쿠팡 얘기도 나왔다고 하던가요? 네, 여한구 본부장도 지난달 미국과의 협의에서 디지털 입법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미국 측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쿠팡 사태에 있어서는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준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그 정부 관계자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가 15%여도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25%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자동차 산업인데요. 네. 일단 작년 2, 3분기에 관세 여파로 입은 손실이 현대차 2조 6천억 원, 기아차 2조 원 해서 4조 6천억 원인데 네. 4분기까지 합치면 5조 원을 넘을 걸로 추산이 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작년에 25%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 현대차 그룹의 관세 비용만 연간 8조 원을 넘길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요즘에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개하면서 주가가 뭐 한창 네,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당장 타격을 좀 피하기는 어렵게 되겠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얘기를 꺼냈을 때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동안의 경과를 좀 보시면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그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랬죠. 한국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달의 1일자로 관세 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이 다음 달인 11월 26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 짧게 줄여서 대미 투자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관세는 15%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이 아니라 법안은 제출하는 달에 이제 1일자로 관세를 적용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법안이 제출이 됐고 이미 15%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뭐가 불만인 건가요? 그 합의 때는 없던 법안 승인, 그러니까 법 통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된 지 이제 겨우 2달 지났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상황이 좀 급박해졌습니다.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그제 여야가 특별법 통과를 위한 특위 구성과 법안 통과에 합의를 하면서 다음 주 내로 특위를 구성해서 늦어도 다음 달 초, 그러니까 3월 초엔 네.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애초 돈이 미국에 투자될 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주장은 철회했습니다. 네. 사실 관세 인상보다는 이제 대미 투자법,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왜 빨리 안 하냐, 이게 트럼프의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한국이 곧바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얘기는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런 건가 보네요. 네, 미국 측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특정해서 우리에게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이런 입장이 우리 쪽에 전달이 됐고요. 네.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할 때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도 동석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기존에 거론된 알래스카 개발이나 LNG 원전 사업은 아니고 네. 노후된 전력망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또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법 제정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었고 네. 어디에 투자할 건지도 이제 얘기가 되던 중이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뭐 다시 여쭤보지만 우리 정부에 갑자기 25% 관세 압박 카드를 꺼내던 진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15%로 합의를 해놨지만 더 받아낼 걸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삼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9일 내각회의에서 앞으로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관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been given great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ariffs, and we've also been given unprecedented income because of tariffs. Part of the income that we gave, $12 billion, we gave to the farmers of our country. SNS에서는 좀 더 노골적인데요.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더 미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내는 대부분의 국가를 저금리의 현금 인출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자신이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고 덕분에 미국 경제에 기적이 일어났다. 관세는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일본도 15% 상호관세 대가로 이제 미국에 5,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뭐 관세를 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일본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좀 트럼프가 가만히 두는 건가요?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법안이 아니라 기존 법률 안에서 행정규칙을 수정을 해서 투자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작년 연말인
전인 12월 18일에 미일 간에 첫 번째 합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은 작년 7월이니까 사실 일본도 한 5개월쯤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안건은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다이아몬드는 귀금속이 아니라 네.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에 활용이 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에 일본이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또 히타치가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송전 및 변정소 장비,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도 네. 그 첫 번째 대미 투자 안건에 포함될 걸로 네. 보입니다. 오는 4월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방미 직전이나 방미 때 1호 투자 안건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 앞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에너지 관련 분야에 네. 한국이 투자해 달라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네요. 네, 인공지능 붐과 맞물려서 미국이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그 원천 기술은 있지만 네. 정작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능력, 건설 능력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송 배전할 또 기반 시설도 필요하겠죠. 네. 이걸 관세 협상의 대가로 받은 한국과 일본의 돈으로 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EU는 어때요? EU는 이제 6천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 주체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지 이 약속 이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이게 좀 모호하긴 한데요. 네. 우선 지금까지는 관세 협상의 대가로 얼마가 투자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나 보도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사실 상황이 조금 다른데 네. 작년 협상 당시에도 이미 EU에 소재를 둔 기업들이 1천억 달러 가량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랬군요. 네. 또 미국은 지금 EU와 그린란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뭐 네.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고 뭐 채권 금리도 요동을 치니까 유예하겠다 한 발 물러섰죠. 네, 그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경제에 미치는 여파 때문에 EU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서 다보스 아이템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덴마크가 미국 국채를 팔겠다. 또 독일은 미국의 보관된 금을 다 빼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이제 뭐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뭐 타코다,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항상 도망친다 이런 별명도 붙은 거잖아요. 우리도 좀 EU처럼 뭐 금이든 채권이든 이런 대항할 수단이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드는 면이 있네요. 네, 그때 미국 주식시장과 국채 금리가 요동쳤던 게 네. EU 소속 중앙은행 같은 이제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2조 3천억 달러, 네.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10조 달러 이상인데 이거 다 팔지도 모른다. 셀 아메리카 우려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별 미국 국채 보유 순위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예, 네. 작년 11월에 미국 재무부 발표 기준인데 이게 일본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본은 EU처럼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진 네. 않지만 어쨌든 1조 2,200억 달러로 단일 국가 규모로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요. 네. 이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표가 이제 쭉 밑에 보이는데 1,451억 달러로 18위였습니다. 네. 그 독일에서는 이제 미국에 보관 중인 금을 빼오겠다 이런 협박까지 나왔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런 협박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런 이제 주장을 독일의 일부 정치인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네. 독일이 미국 뉴욕에 보관 중인 금만 1,200톤이라고 합니다. 네. 예. 금 보관 비용이나 또 결제할 때 운송, 거래 비용도 드니까 이렇게 금괴를 전 세계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 보관 중인 금만 그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EU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도 이걸 무기로 썼고 네. 이번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또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미국을 더 이상 못 믿겠다. 금을 회수하자. 이런 네. 얘기가 또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금 보관 상황은 어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보관 중인 금이 104톤 정도 되는데 네. 그마저 미국이 아니라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면 한국이 뭔가 이제 시범 케이스처럼 미국에 찍힌 것 같은 네. 상황인데 대응책 마련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관세 압박 초기에는 인도가 러시아랑 잘 지낸다는 이유로 이제 엄청 밉보여서 네. 50% 관세를 물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네. 인도 이 50% 관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인도와도 최근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 대미 수출품 관세를 50% 부과하고 있었는데 네.
2월 3일에 인도와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는 대가로 대미 관세를 18%로 깎아주기로 했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미국은 인도가 또 5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인도에 대해서 좀 양보 물러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인도가 미국산 제품과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다. 인도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성과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대미 관세 부과 이후에 인도가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고 네. 최근에는 캐나다와도 무역 협상을 재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포모라고 하죠. 네.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 네네. 이런 소외 공포를 느끼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시장으로서의 인도를 EU나 캐나다에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조바심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중견국가, 뭐 네. 미들파워 전략 이런 걸 구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즘 국제 뉴스 좀 보면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패권 국가에 맞서는 미들 파워, 네. 번역하면 뭐 중간, 중견 네. 이 정도 국가라고 해야 하나요? 이 단어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나라를 이렇게 미들 파워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중견국의 연대를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네. 이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rgue the middle powers must act together because if we're not at the table, we're on the menu. But I'd also say that great powers can afford for now to go it alone. They have the market size, the military capacity, and the leverage to dictate terms. Middle powers do not. But when we only negotiate bilaterally with a hegemon, we negotiate from weakness. We accept what's offered. 한마디로 이제 미들 파워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실제로 미들 파워라고 할 만한 나라들의 연대 움직임도 있나요? 그 미들 파워라고 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크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습니다. 네. 영국 총리가 중국에 방문한 건 8년 만이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中方认同中方发展长期稳定的全面战略伙伴关系，这将造福两国人民，也惠及世界。你这次来访受到了高度关注，好事多磨。 Our international partnerships help us deliver the security and prosperity the British people deserve. And that is why I've long been clear that the UK and China need a long-term,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네, 양국은 경제와 무역, 농업 및 식량 안보, 문화, 시장 규제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12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를 체결을 했고요. 네. 중국은 영국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5%로 낮추고 영국 여행객에 대해서도 30일 이내 체류 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영국의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의 의약품 제조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서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우리 돈 2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역시 중국 쪽으로 이제 힘이 움직이네요. 네, 카니 캐나다 총리도 1월 중순에 중국을 공식 방문해서 역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네. 중국은 현행 84%인 캐나다산 유채씨 수입 관세를 올해 3월 1일부터 약 15%로 낮추고 네. 중국에는 또 캐나다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캐나다는 새로운 특혜 관세율 6.1%를 적용해서 중국산 전기차 4만 9천 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모로 좀 신경이 쓰이긴 하겠어요. 네, 한마디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Mr. Presiden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UK getting into business with China? Keir Starmer was in Beijing. Well, it's very dangerous for them to do that, and it's even more dangerous, I think, for Canada to get into business with China. Canada is not doing well. They're doing very poorly, and you can't look at China as the answer. I know China very well. I know President Xi's a friend of mine. I know him very well, but that's a big hurdle to go over when you get Canada. 그러니까 나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만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못 봐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영국과 캐나다는 미국에 있어서 사실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가까운 동맹이었고요. 네. 중국과는 8년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네. 겁니다. 그 고사성어의 EEJ라고 해야 네. 하나요? 네. 트럼프에 맞설 대항마로 중국과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관세 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25% 관세 인상이라는 발등에 불을 끄면서 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